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뭘 계속 인사하세요. 네, 한송이 어서 오라고 씨는 했어요. 네.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또 개인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 그게 또 잘 된다고. 완전 잘 되고 있죠.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럴 때마다 아주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탈북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네.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조금 방송 전에 자랑하는데. 맞아요. 좀 부럽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그 채영님도 네. 유튜브 방송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는 뭐 그거는 네.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겁니다. 나중에 커지면은 광고도 몇 개 넣어서 썰썰하게 용돈벌이도 하세요.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자본주의에. 네, 저는 북한에 있을 젖어 때부터 있네요. 신사임당 너무 좋아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 10cm의 봄이 좋냐. 네.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북한의 여러 소식들을 한 뼘 차이 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 뼘 뉴스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저분이 나왔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과 함께 지금 시작할게요. 네, 전문성이 좀 필요한 한 뼘 뉴스 시간 함께 할 차례인데요. 자꾸만 이분이 기어 들어와서 좀 걱정이 큽니다.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한 뼘 차이의 김혜민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혹시 제가 출연한 그 에피소드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 댓글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아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그 진행을 좀 따라주셔야죠. 아니, 잘 기다려보세요. 네. 왜 제가 나왔는지 그 어필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버터컵님, PD님과 최욱님의 투닥거림이 좋습니다. 아. 가끔 나오시면 재밌을 듯. 퓨러티19님, PD님 자주 나와주세요. 너무 재미나요. 마인드71님, 최욱 한송이 씨 원래 팬이고 PD님도 방송을 정말 잘하시니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썬텐과 집중님, PD님 목소리 좋은데 자주 출연해주세요. 최욱을 기용한 안목이 발군이십니다. 이야. 네. 비보호 우회전님, 그만하시죠. PD님 목소리 좋고 코너 하나 맡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팬들이 남기는데 저 어떻게 안 나오고 배웁니까? 반면에 이제 저는 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분들의 댓글을 또 가져왔거든요. 그런 댓글 없던데 어떻게 내 눈에 안 어떤 보이던데? 댓글인데요? 드러나 봅시다. 아니, 전문성이 필요한 코너인데 네. 방송이 장난입니까? PD는 PD 역할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요? 정신 차려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YTN에 정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그 영화 촬영하는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예능에 나오시잖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 그리고요. PD님이 그럼. 얼굴 정말 예쁘시거든요. 잘한다. 라디오의 외모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외모의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생글생글하게 웃는 그것까지 받쳐준다. 뭐 그게-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흡연차의 컨셉은 전문성이 아니고 대중성입니다. 그렇죠. 그 제가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요. 그럼요. 네, 이제 할까요? 네, 저는 PD님한테 잘 보여야 할 의무가 있어가지고요. 네.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네, 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민 씨 대단해요. 제가 배웁니다 정말. 방송의 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힘겹습니다. 네. 김희민 PD, 네. 서치를 좀 해왔죠? 공부를 얼마나 해왔고. 싹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기 씨가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을 때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너무 슬퍼하고 화도 났고. 그러니까요. 저도 울었어요 밖에서. 그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내용을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제가 어쨌건 서치는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송이 찬스라는 걸 좀 쓸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치한 거 읽다가 잘 네. 모르겠으면 송이 찬스 이러면 네. 우리 송이 씨가 좀 부연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한송이 씨도 잘 몰라요. 아니에요. 저 잘 알아요. 저는요,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다. 아, 네. 좀 관심 있게 보는 뉴스인 거는 확실합니까? 아, 그럼요. 송이 찬스 할 수 네.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 한송이 씨한테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이렇게 세 정상 중에 네. 정서적으로 네.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요. 아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얼마나 큰일을 하셨냐면요. 남북 정상회담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렇죠. 리고 정말 그 아메리카, 그 잉글래시, 저쪽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영어는 좀 정말, 약하네요. 정말 너무, 정말 말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정말 먼데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대서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먼 아무튼 아주 나라. 먼 나라. 네, 아주 먼 나라. 그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성사되게 해주셨죠. 네고시에이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2위는 누굽니까? 2위요? 예. 아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1위 말할게요. 아니, 혜민 PD, 저 아 1위.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준비된 게 약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 좀 버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니,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중에 아니, 스님 이기는 게 무슨 이 얘기가 중에서 있습니까, 2위는 지금? 한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참. 네. 아니, 제가 2위를 해야만이 나머지 3, 4위를 제가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음은 우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네. 북한의 태도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북한 반응 좀 나온 게 있죠? 나온 게 있죠.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북한 매체들이 대부분 침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북한 매체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12일에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입장을 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북한 아나운서 버전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준비 많이 아니 왜 이렇게 욕심내요? 대충 하다 오늘 하루만 하다 가세요. 아니 준비 아니, 많이 이게 했어요. 하루를, 이제 한 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요. 대충이란 게 송희 씨 없어요. 한번 봐주세요. 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어때요? 좀 너무 비슷한데요. 조금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송희 씨가 원어민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셨다. 잘하시네. 역시. 약간. 북한에서 아나운서 아카데미 좀 다니셨나 보네. 북한 주민들은 이춘희 아나운서 톤을 누구나 다 할 줄 아, 알아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들은 톤이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북한 말이 어하고 여의 아주 중간에 그 미묘한 발음과 있어요. 그 강약, 네. 중간약을 참 잘하네요. 그냥 저는 남한 말로 읽을게요. 네, 지금 뭐 그 개인기 코너가 아니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담이 끝난 건 아니다. 물 건너간 건 아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에서는 외무성 부원 필명으로 같은 내용을 담았어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요. 또 그 전날에는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2차 북미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 정상이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손발이 정신 사나워요. 양쪽 다 지금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 듣는 분들이 힘겹습니다. 아니, 우리 네. 그 혜민 PD님께서 약간 이 톤으로 조금만 좀 더 굵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저 스카우트 들어와요? 방송인으로서 아주 그냥 제2의 이춘희 아나운서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자리가 좀
공석이죠? 그건 공석이죠. 저는 여기 좋습니다. 아, 여기 더 좋아합니까?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네. 저 다음 주에 못 나오게 하려는 심보 같은데. 네. 네, 솔직히 이런 표현은 또 북미 대화 시작되면서 네. 북한 매체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지만 쌩하고 북미 정상이 돌아선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는 관계가 틀어지면 막 나가는 좀 북한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벼랑 끝 전술이다. 뭐 네. 이제 이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아주 진득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빨을 꽉 깨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좀 네네. 성숙한 모습이에요. 네. 제가 지금 표현을 이빨을 꽉 깨무는 듯한이라고 했는데 그걸 네. 성숙한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 성숙한 진행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빨을 꽉 깨물었죠. 네. 네. 입을 앙 다듬으면서. 물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고려인 거고요. 북한이 항상 강원 전략을 써왔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송희 씨한테 궁금한 건 북한 주민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북한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북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한창 시작할 당시에는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그 최고에 있는 그분들이 회담을 하는 그 내용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라든가 이제 이런 노동신문에 많이 냈대요. 네. 그러면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더니 그 어느 순간에 그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북한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베트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이 없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과연 북한이랑 미국이 화해를 했는지, 미국 경제가 빨리 북한이 언제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네. 뭔가 좀 잘 될 거를 예견하고 그렇죠. 보도를 많이 냈었는데 그렇죠. 이 결렬되자 네. 그 부분 이제 빼고 네. 베트남 주석과의 만남 이런 것들 네. 위주로 지금 내보내고 있다는 네, 거군요. 거기에 대한 성과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막 미국이 잘못됐다. 회담 결렬 때문 이유가 미국 때문이다.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내부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강경책인 무언가의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네. 해온 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침묵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때요? 네. 요거는 제가 서치 안 하고 지금 제가 한 해석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만 한 얘기 같습니다. 네. 전혀 귀에 안 들어오네요. 네. 서치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본인 의견은 내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냥 핵폐기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그러지 않았죠. 단계적 폐기를 이제 항상 주장해 왔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인 사람이 어떻게 당장 끊습니까? 천천히 끊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게 네.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쉬운 일이 쉽지가 아닙니다. 않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명운이 달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근데 네.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다른 거고요.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 비둘기파, 그러니까 좀 온건파로 분류되던 비건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그냥 단계적인 비핵화를 얘기했었는데 이 매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강경파 존 볼턴 그 생긴 것도 되게 볼턴스럽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그 시험이 나신 분 뭐 그러시죠? 네. 네. 딱 정말 강경파처럼 생기신 분의 그 대북 기조를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이거 좋지 않은 시그널이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쥐도 이렇게 막 너무 몰면 고양이는 앙 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서치한 것만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서치한 것만 얘기하세요. 본인 의견은 달지 마세요. 굉장히 허접합니다. 지금 본인 의견은. 아니 근데 표현이 너무 눈에 딱 맞지 않아요? 뭐 맞아요. 게임 중독 얘기나 그렇죠. 악문 죄송합니다. 네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일만은 아닌 게, 북한에서 미국에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이제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네. 지금 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미국 정부가 14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수위가
조금 예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수위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를 한 거죠. 미국도 북한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이 2017년 보고서에는 포함됐거든요. 그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시그널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양국이 지금 이혼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전략적 별거? 그러니까 위자료를 서로 많이 받아내기 위한 네. 위자료가 아니고 서로 합치기 위한 네. 아무튼 그런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본인 가정사랑 빗대서 얘기해 주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재산을 어느 만큼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가에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해서 완전히 이렇게 브레이크한 건 아니다. 네. 결벌은 아니에요. 네, 아직도 네. 이제 그 썸 단계라서 두고 봐야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송희 씨 찬스로 하나 제가 하고 싶은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하고 네네. 무슨 연변 핵시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거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북한 주민들도 네. 뭐 영병 핵시설이라던가 뭐 동창리 뭐 미사일 발사다라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게 어디냐면 그 길쭉은 쪽에 하델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뭐 핵실험장 요거까지만 알아요. 네, 그 이후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영변 핵시설이 뭐 이렇게 뭐 파괴를 한다 이래가지고 영변 쪽이라면은 그 비단이 많이 나오는 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북한이 정말 큰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 또 이제 또 더 다른 걸 요구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 결별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결별 이유가. 그 이후에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지금 다시 재가동하는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구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국방부에서는 외형상으로는 복구를 거의 완료했지만 기능적으로 복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송희 씨는 북한에 있을 때는 영변 핵실험장, 네. 핵시설 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군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대 뉴스로 나옵니다. 중대 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의 큰 그 재력을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핵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지 영변 어디서 이런 핵실험을 했다라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게는 이제 그 위수구역이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던가 그리고 북한의 핵심층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라요. 네. 아니 그럼 송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이거 핵 진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우리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이 핵이라는 게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조금 좀 그 갈리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북한 체제에서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따릅니다. 미국 쪽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핵이라도 있어야지 이거를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지하는 게 많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수교를 맺는다고 하면은 그래 우리는 핵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어떻게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굉장히- 북한은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길 바래요? 주민들의 대다수가? 뭐 그걸 다 송희 씨가 알 수는 그러니까 없겠지만.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고 우리도 좀 먹고 사는 것을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이뤘는데 이 체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반 주민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게 급하니까. 그게 첫 번째로 보거든요. 북한은 의식주가 아니라 식이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송희 씨 개인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뭐 두 정상 탓이 아닐까요? 왜냐면 이쪽 그 북한 쪽에서 이거를 내걸었는데 미국 쪽에서 이거보다 좀 더한 걸 하니까 서로 딜이 안 맞아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누구 탓도 아니고 뭐 두 정상이 뭐 빅딜에서 안 됐으니까 뭐 두 분 다 탓이겠죠. 아유, 네. 둘 다 탓으로 돌리네요. 네. 그 얘기는 저도 하겠는데. 저에게는 북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7살 난 우리 아들도. 네. 근데 저는 또 말하지 방송을 않으니까. 하는 사람으로서
잘 빠져야 됩니다. 굉장히 잘 타네요. 아주. 누구한테 미끄러지네요. 지우치면 큰일 나요. 네, 두들겨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본인 생각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그냥 앵무새처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전망까지 할 주제는 못 되고요. 어찌 됐건 지금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고요. 폼페이오나 비건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 또 김영철이나 김혁철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한국이 그 네고시에이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타임즈에서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한 뼘 차이도 그 역할을 조금 했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 읽으라면서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내 이슈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칭 안 해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저는 굉장히 분노한. 저는 그러면 여기에 보충을 해가지고 북한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더 청취자들은 듣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준비한 이슈는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데 승리가 쏘아 올린 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에 있는 버닝썬 클럽의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 그동안의 일련의 그 과정들 간략하게 좀 정리해 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맞았는데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거칠게 다뤘다. 여기서 시작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클럽 버닝썬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여기에 사장이었나요? 네, 사장이었죠. 네, 사장이었는데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됐고 그러면서 이 클럽에 마약이 유통이 됐다라는 의혹이 생겼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승리와 정준영과 몇몇의 연예인들이 주고받았던 카톡 그 카톡의 불법 촬영 영상물들이 공유됐다라는 의혹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 씨가 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뉴스를 접하고 네. 우리 한송이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음. 저는 그 카톡에 이런 뭐 동영상 같은 거 그거는 좀 뒷전이고요. 네. 그 카톡 내용이 와, 봤어요? 그 내용? 그 대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뭐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소름이 돋죠? 뭐 무슨 여자를 약간 물건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정말 공인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가다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 연예인들의 어떤 그릇된 행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권력과의 그 유착 관계. 그러게요.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이 부분이 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아까 송희 씨가 북한 이야기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북한에도 뭐 이런 연예인들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남한에 와서 처음 들었던 게 뭐 현성월 단장과 그리고 모란봉 악단 그 친구들이 뭐 음란물 찍어갖고 다 총살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왔어요. 가짜 네. 뉴스였죠. 저 너무 웃겼거든요. 네. 솔직히 북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뉴스화로 나오지 않고 그냥 뭐 묻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빠 그 친구 친구 동생이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외화벌이 업소에서 정말 사장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다 다녔어요. 근데 그 삼촌이 이제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전국 쪽에서 이제 여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함흥에 가면 함흥 여자랑 사귀었고 그리고 이제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귀었으면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뭐 자기들이 놀았던 거기에 대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찍고 이런 거를 또 갖고 이제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놀자 이렇게 해서 제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놀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돌을 옮겨갈 때는 꼭 시포초소가 있어요. 그 시포초소에서는 항상 이제 물건을 단속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신분증을 검열할 수 있고 네. 사람의 모든 걸 다 수색할 수 있고. 수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무사 통과였어요. 근데 이제 딱 오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포초소에서 딱 걸렸는데
이거도 이제 그 보이소대에서 어린 친구한테 이제 들켰거든요. 이제 뭐 달라 이랬더니 이 삼촌이 못 준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 핸드폰 갖고 와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두시기 시작하면서 회수하면서 이제 그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음란물이 있다 보니까. 그럼 처벌 받아요? 잡아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사형했어요. 네. 사형해가지고 첫 시범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어디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바로 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일단 찍었는데 찍고 이제 그걸 벗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줬겠지만 네, SNS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인터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버닝썬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100% 사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놓고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어떻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다 해도 저런 생각을 갖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준영 씨도 2016년도에 그 여자친구와의 그런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제대로 처벌 안 한 거예요. 북한 같았으면 사형이 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처벌 받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중들 눈앞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 좀 대중들이 이건 저는 공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뉴스 계속 접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주혁 씨?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유독 이런 뉴스에 있어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형이라는 게? 사형도 충격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덮여지고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역시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 중에 사실은 하나의 또 핵심은 전 클럽이거든요. 클럽 내에서 마약 같은 게 유포되고 이러는 건데, 북한은 클럽이 있나요? 북한은 클럽이 없지만 개인집에서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북한 마약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생산합니다. 여기는 물뻥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는 이제 삥두라든가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필로폰버거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북한 내부에서 젊은 남녀노소가 다 쓰는 게 이 삥두예요. 그래서 생일날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선물 같은 거 주면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이라던가 사주고 이런 백 같은 거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북한에는 삥두란 그 마약을 선물로 줄 정도로 그만큼 유통이 활성화돼 있어요. 북한 그 당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그거를 억압을 한다 해도 암암리에 비밀리에 다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삥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뭔데요? 필로폰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생일날 선물로 준다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남한에는 그래도 CCTV가 있고 카톡이라는 그렇죠. 증거 같은 게 있잖아요. 북한에는 CCTV가 없어요. 그리고 메신저를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증거로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기미가 있다고 해서 잡혀 들어가면 무조건 거의 죽사발돼서 나옵니다. 엄청 터져서 나와요. 아니 진짜로. 제가 북한이 외화벌이 때문에 네. 이제 그 당국에서 마약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북한에서 마약을 이제 외국 쪽에다 이렇게 비밀리에 밀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국내에서 이제 사용이 됐거든요. 거의 마약쟁이들이 많다고 봐야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그렇게 유통이 비일비재하죠? 먹고 살기가 힘들기 그렇지. 때문에 마약을 그렇죠. 더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 마약을 쓰면은 그래도 뭔가 이런 위로도 되고. 생각이라든가 네. 위로도 되고 이런 힘 같은 것도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마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 씨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혜인 PD. 네. 오늘 이제 마지막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니 왜 마지막이에요? 아니 이제는 여러분들 팟빵 게시판이나 저희 YTN 라디오 게시판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것도 힘입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나오지 말라는 글을 남기면 요런 이제 적폐가. 그런 건 제가 지울 거예요. 제가 관리자니까. 싹 다 지울 겁니다. 저는 그 북한 정권 같네요. 굉장히 북한 방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혜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에는 제가 학생이 되고 한송이 씨가 선생님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모저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어떤 존재예요? 집은 누구나가 평생 갖고 싶어하는 1순위죠. 그렇죠. 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집의 의미는 갖고 싶고 넓히고 싶고 좋은 위치에 살고 싶고 오늘은 북한의 집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네. 유일하게 집은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매년 2년마다 네. 전세를 계약하고 왜 하는 자꾸 게 전세를 계약해요? 돈 많이 벌면서 하나 사죠. 아니, 돈이 많으면은 샀겠죠. 그런데 너무 비싸. 아니 너무 상상을 비싸도 초월해. 대출 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왜 자꾸 나와가지고 없는 코스프레 하고 계세요? 진짜 돈 많으면서. 아니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오빠 지금 방송도 지금 몇 개 하잖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그리고 KBS도 하더만. 왜 자꾸 돈이 없는 코스프레 해요? 자꾸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 방송하는 걸 그렇게 혼내면 안 돼요. 세금 많이 내서 그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모로 상당히 궁금하네요. 북한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도시 경영가에 주택 배정을 신청하면은 빈집이 생기는 순서대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아, 실제로 진짜 배정해 줍니까? 네네, 맞습니다. 배정을 해주고요. 배정 받을 때마다 살림집 이제 허용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입사증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자기만의 그 집이라고 이제 그 보증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권리증 같은 걸 받는데 북한에서 집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그리고 매매도 금지돼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집을 사고 파는가 하면 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큰 집 혹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아, 사고 팔기도 하는군요. 네, 근데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집 권리증을 사고 그 팔거든요. 허가증을 팔고 사고. 네. 아, 그 자체는 일단 불법이고요. 네네. 그런 거 단속은 잘 안 하나 봐요. 그 단속은 하되 이제 그것도 이제 경영가에 가서 돈을 이제 뒷돈을 살짝 주면은 그게 다 이제 허가가 됩니다. 네. 그 굉장히 그 비싸게 거래가 됩니까? 중국 위안화로 이제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거든요. 우리로 보면 어느 정도죠? 한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예? 되게 싸네. 네, 싸요. 근데 그것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까? 네네. 일단 남한에서는 이제 남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많이 가지만 북한에서는 역 주변과 시장 쪽의 주택을 정말 많이 선호해요. 아, 네. 역 주변하고 시장 쪽. 네, 그래야지 이제 장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여길로 말하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도 이제 역 주변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거는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그렇죠.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북한은 주거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북한에서는 주택을 이제 살림집이라고 하고요. 살림집은 크게 아파트와 땅집으로 구분하는데 땅집은 땅에 붙어 있는 집, 즉 일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땅의 집의 종류도 이제 문화주택과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문화주택은 이제 뭐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1인 뭐 한 세대에 두 집 살림씩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덕집은 단독주택 복을 덕집이라고 해요. 네.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도 이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평양 말고 지방에도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방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층 아파트가 많아요. 그 모든 아파트도 역시 국가 소유고. 네네. 뭐 최고 높은 층이 한 7층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그 북한에서도 아파트를 좀 더 선호합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땅집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이제 땅집.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요즘 또 남한에서는 주택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북한 역시 또 주택난이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전세값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 등 빈집이 있어도 살 집을 구하기 힘든 남한과 달리 북한은 주택 건설이 잘 안 되다 보니 살 집이 턱없이 모자라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이제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사이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웃집 뭐 웃방살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얹혀 살아요. 네, 얹혀 사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북한의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살림집을 구하는 거예요. 네. 북한의 열쇠가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요. 여자가 시집갈 때 이 세 가지 열쇠를 꼭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열쇠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집 열쇠. 집 열쇠. 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그 사줘야 될 그 교통수단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토바이 열쇠. 오토바이 열쇠. 네,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열쇠라고 하죠. 핸드폰을 이제 열쇠에 비유해서. 네. 그러면 남자는 뭐 해와요? 근데 남자는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입당을 해야 되고 당간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갖추면 됩니다. 스펙만 갖추면 돼요. 그러면 북한 내에서 1등 신랑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최혁이 오빠가 1등 신랑감이네요.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북한에서 집을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 배정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죠?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군대 갔다 제대되어 온 사람들이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군 하는 사람들이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 농민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배정이 되는군요. 우리 한송이 씨 부모님은 이제 북에 계신데. 네. 주거 형태, 뭐 아파트에서 사시나요? 아파트에서 살다가 요즘은 이제 그 단독주택으로 이사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사서 가신 겁니까? 네, 집에서 직접 지어서 갔어요. 직접? 네, 중국 쪽에서 자재를 다 이렇게 밀수로 들여와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개인이 직접 지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직접 짓죠. 아니, 그 개인 소유가 안 된다면서요? 국가에서 승인만 받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 좀 헷갈리네요. 북한은 많이 헷갈리는 나라예요.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송이 씨 덕분에 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은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